몇 페이지냐면 오늘 금방 말한 여기 64페이지. 자 봐라. 64페이지 보면 여기서 산인데 산을 보자. 산은 봐라. 뭐 산과 연기인데 이게 첫 번째 산은 뭘 뜻하냐?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그러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그러네. 근데 뭐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수소이온이 산을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은 수소이온은 반응성이 커가지고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실제로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면서 산성을 나타내. 어? 근데 우린 여기서는 우선은 수소 때문에 그런다 그러자. 어? 산은 물에 녹아서 어떤 물질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그 다음 탄산이 있어. 그러면 얘들은 뭐다? 100개 중에 99개가 이온화되고 1개 정도만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면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자. 그래서 강산이라고 해요. 얘들은 이온화가 잘 돼. 그러면 강산이냐 약산이냐? 얘들은 약산이라고 해요. 강산이냐 약산이냐는 이온화가 잘 되다 보니까 이온이 많다 보니까 절교세기가 세다는 거예요. 강산이냐 약산이냐 구별하는 절교세기를 구분하면 돼. 그러면 약산은 100개 중에 거의 한두 개만 이온화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자 상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온이 적기 때문에 절묘의 세기도 약하게 얻는단 말이야.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이 산들은 산에 이온화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이온화 돼가지고 수소이온을 내놔야지만이 산성을 띠거든. 그러면 염산은 봐라.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되고 황산은 한 분자당 수소이온을 몇 개 내놔? 2개를 내놓네. 2개를 내놓네. 그 다음 질산은 봐라. 이렇게 되네. 하나 내놓네 또. 근데 아세트산은 봐. 원래 양이온이 먼저 오고 음이온이 나중에 와야 되는데 음이온이 길어서 먼저 온 거야. 수소이온하고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탄산이온은 수소이온하고 탄산이온. 그럼 봐봐. 얘들이 공통적으로 뭐 내놓냐? 수소이온 내놓네? 그러면 산성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성질을 가져요. 산의 공통성을 가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산성이라고 해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해요. 근데 산마다 조금씩 틀려. 왜? 뒤에 결합하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산마다 조금씩 틀린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거네.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그리고 봐라. 옆에 보면 이 중에 염산은 염화수소라고 그러지. 염산은 기체 상태일 때 염화수소라고 그래. 근데 이게 물에 잘 녹아.
갖고 염산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라. 자, 묽은 염산은 수소하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근데 얘는 한 분자당 수소를 몇 개 내나? 2개를 내놓지. 2대1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야, 선생님, 메테인은요, CH4는 수소 있으니까 얘도 산이에요? 산 아니다. 메테인은 수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 메탄가스는 물에 안 녹아. 이온화가 안 돼.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지 못하니까 얘는 수소를 갖고 있지만 산이 아니다. 응? 그리고 보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산성이야. 산성은, 야, 산이나 연기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야. 산은 우리 피부를 뿌려버리면 녹아버려. 화상이 뭐, 화상. 근데 그러니까 직접 맛보면 안 되고, 우리 과일산 같은 거 레몬을 맛보면 시지, 신맛이 나. 레몬에는 시트르산, 뭐 포도에는 타르타르산, 그리고 식초는 아세트산이 있고, 그 다음에 김치에는 젖산, 김치도 씌어지지. 신맛이 난다.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 그리고 자, 금속과 반응하면,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뭐가 생기냐? 야, 수소기체가 생긴다. 근데 모든 기체는 아니야. 모든 기체는 아니야. 모든 금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놈들이 있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얘들은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 안 해. 얘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높은 것들, 카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하까지는 반응해. 그래갖고 산하고 반응해갖고 수소기체를 만드는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놈들은 이거 안 생겨. 안 돼. 반응 안 한다. 그 다음 탄산칼슘. 탄산칼슘하고 탄산이 들어가면 얘들아 뭐가 생기냐? 무조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탄산칼슘이 얘한테 산소를 줘버려. 그럼 지는 CO2가 돼. 그리고 얘는 H2가 돼. 나머지 놈끼리 결합을 하면 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비가 대리석 구조물에 내리지. 산성비가 내리면 대리석 구조물을 갖다가 녹여버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녹아. 뭉툭해져. 코가.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지. 이온화되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산수용액에서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페노프살린, 지시약은 뭐냐? 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약이야. 지시약이 뭐가 있냐면 페노프살린이 있는데, 페노프살린은 무문벌이야. 산성일 때 무색이다. 그리고 메티로렌즈가 있는데, 메티로렌즈는 빨로노예요. 산성일 때 빨간색이야. 그리고 제일 좋은 게 BTB 용액이야. BTB 용액 노초파야.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이야. 그래갖고 산성일 때 노란색이 된다. 그리고 옆에 보자. 자, 메테인이 산이 아닐까. 메테인은 CH4로 H가 들어있지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지 않으므로 산이 아니야. 그리고 산의 특이성은 자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은 음이온의 종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산과 금속의 반응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하는 건 아니다. 묽은 산은 마그네슘, 아연, 철 등과 같이 등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지만 구리, 은, 금, 백금 등과 같이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놈하고는 반응 안 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산, 레몬즙, 과일, 식초, 위에 탄산음료, 구연산, 김치, 유산균 음료 등에는 산이 들어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의 전해질, 해열제, 진통제에는 얘는 산을 이용한다. 대체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산성이 있다. 산성은 했지. 그리고 올라와 65페이지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실험하는 실험이 있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해. 그리고 여기다가 뭘 뿌려? 질산칼륨을 적신다. 왜? 질산칼륨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이야.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이게 된다고 하잖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이야. 그리고 가운데다가 염산이 붙인 실을 갖다가 해놓으면 이쪽에 전극을 연결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러면 얘들이 이온화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돼.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해.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쪽만 마이너스극 쪽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해. 그러면 이때 염산 대신에 황산, 질산, 아세트산, 뭐 탄산, 다른 산을 갖다가 실험해. 그러면 이쪽 다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쪽이 붉게 변해. 그러면 얘들은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을 공통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어? 수소 포함하고 있지. 아, 수소 때문에 이 산성이 나타나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봐라. 그 책에 65페이지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은 뒤 전류를 넣어준다.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실에서부터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해간다. 그리고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칼륨이라든지 염화이온, 질산이온은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묽은 염산 대신에 아세트산 수용에 묽은 황산, 묽은 질산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산성은 산의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이 적시는 까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얘는 칼륨이나 질산이온이 들어있어 전류가 잘 흐름으로 이온의 이동이 원활해지는 전해질이다. 그 다음 보자. 이제 연기를 보자. 연기는 뭐냐? 연기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기라고 해.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자. 그러면 연기가 뭐가 있냐?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바리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강연기야. 이것들은 약연기야. 똑같아. 강산하고. 얘들은 야 이온화가 잘 돼. 갖고
100개 중에 거의 99개가 이온화가 돼요. 그래갖고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강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잘 흐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산이나 강염기는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전류 세기가 강하게 흘러. 근데 약염기는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이온화 돼요. 이온화가 엄청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기 때문에 약염기인 거야. 전류의 세기도 약하다. 그리고 왜 얘들은 OH 수산화 이온은 원자가 단체로 모여서 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가 두 개 있으면 가로 열고 닫고 투라고 써야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 염기 이온화를 보자. 염기 이온화가 이온화는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하고 수산화칼륨은 칼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야, 수산화칼슘은 이것들이 어째 마지막으로 놀러가고 둘 다 빠지네. 야, 칼슘 이온하고 봐봐. 얘는 칼슘 이온이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그래도 수산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야.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야, EOH가 있어. 그다음 수산화 바륨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OH가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이해됐어? 근데 알루미늄은 야 봐봐.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야. 그러니까 OH가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 그리고 얘는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 이온화에서 수산화 이온을 해. 이게 산의 공통성. 산성이 된다. 근데 산의 염기의 공통성이지. 염기의 공통성. 염기성이 된다. 근데 염기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앞에 결합하는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염기의 특이성을 가진다. 이해됐어? 근데 야, 수산화 나트륨하고 수산화 칼륨은 원래는 물에 녹기 전에는 흰색의 고체가루다. 근데 거의 성질이 비슷해. 근데 이거야. 수산화 나트륨은 싼 거야. 좀 싸. 수산화 칼륨은 비싸.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래 비누 만들 때는 수산화 나트륨을 써. 근데 고급 비누 만들 때는 수산화 칼륨을 써. 그리고 또 우리 세면대 막히지. 세면대 막히면 세면대가 밑에 배관이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단백질이 머리카락이 막힌 거거든. 근데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뚜러뻥 있지. 뚜러뻥으로 딱 뿌리고 30분 후에 물 틀면 쭉 내려가고. 왜? 이 수산화나트륨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갖고 머리카락을 녹여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뚜러뻥이 수산화나트륨이야. 그리고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은 야, 우리가 아침밥 안 먹지. 그러면 위액인 염산이 강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위벽을 자극한다.
그러다 보면 위벽을 자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위벽 자극해가지고 속이 쓰려. 이때 갤포스를 먹어. 그러면 이 갤포스 성분이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산화 알루미늄이야. 갖고 염기하고 만나갖고 이걸 갖다가 중화시켜. 갖고 우리 속쓰림을 멈춘다 해서 산을 다스린다 해서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은 제산제인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이 있는데 염기성은 너 세수하다가 보면 비누가 네 입에 들어가. 그러면 쓴맛 나다. 쓴맛 나. 두 번째, 얘는 자, 알아? 그리고 염기성은 염기가 공통으로 나타내는 성질로서 염기성은 염기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하고 쓴맛이 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그리고 얘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성질이 있어 갖다 보니까 미끈미끈하다. 우리가 비누 사용하면 미끈미끈하잖아. 그리고 금속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 안 한다. 금속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는 놈은 산성이야. 염기성은 금속하고 탄산칼슘에 반응 안 한다. 그리고 얘도 이온화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왜? 염기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페놀프탈레인은 묵묵빨,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돼. 그리고 메틸오렌지는 빨로 놓으니까 노란색이 된다. 염기성에서. 그리고 BTB는 노초파니까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 돼. 그리고 네가 있잖아. 엄마한테 착한 일 한다고 엄마가 모피 코트가 있는데 그걸 갖다 빨래비누로 빨았어. 너 뒤진다. 왜? 모피 코트는 동물성 단백질이잖아. 털이. 그러니까 녹아버려.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염기에 암모니아도 염기다. 봐봐. 암모니아 자체는 염기성이 아니지만 봐봐. 암모니아는 봐라.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그러니까 자체는 염기가 아니지만 물에 녹아서는 염기성을 띈다. 그리고 봐봐. 알코올에 메탄올 CH3OH, C2H5OH가 있어. 메탄올, 에탄올이. OH 있네? 그러면 얘 염기성이야? 아니야. 얘는 물하고 잘 섞이는데 이온화는 안 돼. 그래서 OH- 못 내놓기 때문에 염기성 아니다. 염기성 아니다. 얘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염기는 비누, 제산제, 제산제, 그 다음 하수구 세정제, 하수구 세정제, 제빵소다, 석회수, 혈액 등에 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 유리세정제는 세정제에는 염기를 이용한다. 넘겨봐. 그리고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한다. 똑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종이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C를 올려놓은 뒤 전류를 흘러준다. 그러면 얘들이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 칼륨하고 질산 이온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제 전류를 흘러주면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한다. 근데 플러스 극 쪽이 푸르게 변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실로부터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르게 변해간다. 뭐 수산화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수산화트륨 수용액 대신에 수산화칼륨 수용액, 수산화칼슘 수용액, 그 다음 수산화바륨 수용액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염기성은 염기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다. 어? 얘들이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산과 염기의 성질 관찰. 홍판에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레몬즙, 식초, 수산화트륨 수용액, 수산화칼륨 수용액, 제빵소다 수용액, 하수구세정제를 각각 10방울씩 떨어뜨린 다음 리트머스 종이와 BTB 용액의 색변화, 마그네슘,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두부와 반응, 전기 전도성을 관찰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두부는 뭐니?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염기면 염기에 의해서 녹겠지. 어느 정도. 다 녹는 건 아니지만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레몬즙, 식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지. 그럼 얘들은 산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산성의 성질인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두부하고는 반응 안 하지. 전기전도성은 이온화되면서 전류 흐르겠지. 그리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수산화칼륨 수용액, 제빵소다 수용액, 하수구세정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해. 그러면 얘들은 염기성이야. 그러면 염기성의 성질 BTB 용액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탄산칼슘하고는 반응해야 안 해? 안 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죠. 그리고 두부를 표면을 녹인다. 두부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두부는 표면이 흐물흐물해진다. 그리고 얘도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전류 흐른다. 그러면 물질의 분류에서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레몬즙, 식초는 산성물질이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수산화칼륨 수용액, 제빵소다 수용액, 하수구세정제는 염기성 물질이야. 그러면 산과 염기의 성질에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마그네슘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용액에서 전류를 른다. 그리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BTB 용액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키고, 마그네슘이나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단백질, 두부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 수용액에서는 전류를 른다. 그러면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둘 다 이온화돼. 수용액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류 흐른다. 근데 금속하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했는데, 이 수소기체인지 발생한 기체가 수소기체인지 확인하려면 불씨를 갖다 대면 얘가 가연성, 한꺼번에 타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퍽 소리 나면서 타버린다. 산소가 발생하면 산소는 조연성이 있어.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내. 이해됐어? 그리고 올라와. 그다음 지시약이 나왔다. 지시약은 봐라.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로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한다.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푸른색이 붉은색,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 푸른색, 페놀프탈리에는 무무빨이다.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인데, 그리고 BTB 용액은 노초파다.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그리고 메틸 오렌지는 빨로노야.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노란색. 근데 염기성일 때
노란색인데 이 중성의 노란색하고 염기성의 노란색은 좀 다르다. 그 다음 넘겨. 이제 중화 반응 보자. 선생님이 뭐라 했어? 화학 반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응?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산화환원 반응이 있었어. 응? 중화 반응. 그 다음 뭐야? 앙금 생성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배웠지. 이제 뭘 배운다? 중화 반응을 배울 거야. 중화 반응을 보자. 중화 반응이란 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성인 물과 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 수산화나트륨하고 염산하고. 그러면 얘들이 다시 결합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 그러면서 중성인 물이 생기고 염이 생깁니다. 이게 염이에요. NaCl, 염화나트륨. 그러면 얘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이에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이야. 근데 염에는 뭐가 있냐? 염은 물에 잘 녹는 염이 있어. 칼륨, 나트륨, 질산이온,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면 잘 녹아. 근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이 있어. 이게 앙금이야. 이게 앙금이야. 앙금은 누구 있어? 대표적인 염화음. 흰색 앙금이야. 그리고 바륨하고 칼슘이 탄산이온, 탄산바륨, 황산이온, 황산바륨 결합하지. 탄산칼슘, 황산칼슘 전부 다 앙금이야. 흰색 앙금. 그리고 PbI, 아이오딘화 남은 노란색 앙금입니다. 이게 앙금이야. 염이고 옆에 나와 있어. 봐봐.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염이란 건 중화 반응에서 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된다.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반응에서 생성되는 염은 염화나트륨으로 수용액을 가열하여 물을 증발시키면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봐봐. 자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이 있다. 알자 이온은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야. 갖고 물을 만드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알자 이온이야.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 이온은 있는데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하고 염화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게 알자 이온 반응. 중화 반응인 중성인 물을 만드는 반응이 알자 이온 반응식. 그리고 이때 수소하고 수산화 이온은 몇 대 몇으로 만난다? 무조건 1대1로 만난다. 이해됐지?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책에 나온 게 알짜 이온 반응식이야. 이게 맞아. 적어? 적고 네가 오늘 좀 쉬어? 응? 자 봐라. 그러면 이제 중화점이 있어. 중화점. 중화점이란 건 뭐냐? 완벽하게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이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 중화점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온도로 확인을 해. 왜? 중화 반응 시 중화열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중화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뭘로 확인하냐? 야, 중화 반응 시, 야, 뭐가 사라져버려? 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사라져버려. 중성이 물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온수가 확 줄어.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겠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제일 약한 곳이 중화점이야. 얘가 중화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지시약으로 확인해. 색깔 변화로 세 가지 방법으로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 야, 너희들 11시 요 기숙사에서 11시 10분까지 못 잔다면서. 11시 10분 딱 되면 이제 애들이 잘 받는다면서.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난다면서. 그때 깨우시긴 하는데 저는 7시 10분까지 계속 자긴 했어요. 됐어? 깨우는데 자는데? 그때 중 한 번 치고 한 7시쯤에 돌아다니면서 쌤이 한 번 더 깨워주셔가지고. 네? 야, 그건 뭐냐? 그때부터 씻을 수 있다면서. 네. 사랑이요. 잡아봐. 그러면 보자 이제 또.
뭐가 있냐? 중화점을 이렇게 찾고 완벽하게 중화가 일어난 점이 중화점이다.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혼합 용액의 액성은 얘가 혼합한 용액이 산의 수용액 속의 수소이온의 수와 염기 수용액에 의해서 수산화이온의 수에 따라 혼합 용액의 액성이 달라진다.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더 많지. 그러면 수소이온이 남아가지고 이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야. 근데 수소이온의 수하고 수산화이온의 수하고 똑같지. 그러면 완벽하게 중화되면서 혼합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없어. 그리고 염기성은 수소이온의 수보다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아가지고 수산화이온이 남아. 그러다 보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봐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보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봐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보면 첫 번째 봐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지시하기에 색변화가 일어나지. 중화점을 지나면 액성이 달라져서 지시하기에 색의 변화다. 그리고 용액의 이온수와 액성의 변화. 액성의 변화잖아.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이렇게. 자, 일정량의 우선 염산을 갖다가 여기다 해줘. 10ml. 염산 10ml를 넣어준다. 그럼 봐라. 염산 10ml인데 5ml당 한 분자씩 있다 그러자. 그러면 여기에 수소, 염소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NaOH 똑같은 농도에 5ml를 넣어줘. 5ml 넣어줘. 5ml 넣어줘. 그러면 봐봐. 5ml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수소이온 하나는 수산화이온하고 반응해갖고 물이 되고, 수소이온 하나가 남아. 그리고 염화이온은 부금분 이온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 개야.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수소이온하고 반응해갖고 물이 됐고, 나트륨 이온 하나가 들어와.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NaOH 5ml. 그러면 NaOH 한 분자가 들어가 또. 그러면 나머지 수소도 OH하고 반응해갖고 물이 돼. 그리고 수소는 안 남아있어. 그리고 염화이온은 그대로 두 개 있어.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원래 한 개 있었는데 나트륨 이온이 또 하나 들어와. 그리고 여기다가 또 NaOH 5ml 줘. 그러면 그러면 물 두 분자 그대로고 염화이온 그대로야.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하나가 늘어나. 그리고 더 이상 반응할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OH가 그대로 들어. 그러면 여기는 봐라.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액성이 뭐야? 산성이야. 여기도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성이야. 여기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성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 수산화 이온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 돼. 이런 식으로
이온수하고 용액 이온수와 액성이 변한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이걸 보면 봐라. 잘 봐라. 이렇게 보면 자 각각의 이온수는 NaOH 부피에 따라 이온수는 그러면 자, 야 계속 두 개의 놈이 있어. 누구야? CL은 계속 두 개야. 그리고 H 플러스는 야 OH, NaOH를 넣는 족족 줄어들어. 그러다가 중화점에서 0이 되고. 이해됐어? 이게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는 넣는 족족 H 플러스와 반응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이제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증가해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는 족족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이해됐어? 염화 이온은 처음에 넣어준 양 그대로예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근데 수소 이온은 NaOH를 넣는 족족 OH하고 반응하면서 중화점까지는 감소를 해.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없어 이제. 근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 넣는 족족 H 플러스하고 반응해갖고 없어지는데 중화점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증가해. 근데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넣는 족족 증가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고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둘둘 빵빵이야. 둘 하나하나 빵이야. 둘둘 빵빵이야. 중화점까지는 4개를 일정하네. 응? 4개를 일정하네. 근데 중화점 이후에는 야 얘가 2개야. 2개를 일정하고 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 전체적으로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일정하다.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는 증가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생성되는 불분자 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중화점까지는 물분자가 증가해. 근데 중화점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 안 해. 이해됐어? 그리고 68페이지 봐봐. 수소 이온은 야 NaOH를 넣는 족족 감소해. 그래갖고 2, 1 빵이 돼. 그리고 염화 이온은 구공분이니까 처음에 준 양 그대로야. 둘이야. Na 플러스는 구경분이기 때문에 넣는 족족 증가해. 0, 1, 2, 3으로 증가해. 그리고 OH는 넣는 족족 중화점까지는 요 수소 이온하고 반응해갖고 빵이야. 근데 중화점을 지나는 순간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0, 0, 0, 1이야. 그리고 생성되는 물분자수는 중화점까지는 증가해. 0, 1, 2, 2야. 그리고 중화점 이온에는 더 이상 증가 안 한다. 그리고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BTB 색이 노란색, 초록색 봐봐.
얘는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는 중성이니까 초록색. 얘는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으로 되네. 이해됐지? 그리고 69페이지 올라오면 중화반응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이온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 염화이온은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수 그대로야, 이 두 개. 근데 수소이온은 OH-와 반응하면서 전차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넣는 대로 증가하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한다. 그리고 봐봐, 구경권 이온이 있는데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구경권 이온이라고 하는데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반응해서 누구야? 구경권 이온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리고 이때 중화반응식 용액에서 온도 변화를 봐봐. 용액의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일단 새로 하자. 새로 하자. 다 지우고 새로 하잖아요. 네, 찍어도 돼요. 못 썼어? 이거 여기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 여기 나와 있지. 자, 용액의 온도 변화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왜? 중화 반응시 뭐가 발생해? 중화열이 발생해. 그래갖고 중화점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져. 그래갖고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중화점이 된다. 네? 그럼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HCl 부피하고 NaOH의 부피를 변화시켜서 2, 4, 6, 8, 10, 10, 8, 6, 4, 2로 그랬을 때 이 점이 중화점이야. 이 점이 중화점이야. 그러면 봐. 농도라는 게 있어. 농도는 뭐냐? 그 용액에 물꼬진한 정도. 근데 뭘로 나타내냐? 부피분의 입자수가 나타나. 그러면 자, 부피분의 입자수인데 입자수는 뭐니? 따라서 농도 곱하기 부피야. 그러면 중화점에서는 완벽하게 수소하고 수소나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중화점에서는 입자수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다? 중화점에서 반비례관계.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봐. 여기서 중화점이지. 부피가 1대1일 때 1대1일 때 중화점이야. 그럼 농도비도 몇 대 몇이겠냐? 반비례하지만 똑같지. 1대1이야. 그러면 입자수는 1을 곱하나 마나야. 그러면 자 봐라. 여기서는 염산 2ml하고 수산화튠 2ml가 작은 놈에 대해서 1대1로 반응해. 그러면
물 두 분자 생긴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서는 야 그래서 수산화툼이 뭐냐 8ml가 남으니까 여기는 염기성이야.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는 염산 4ml하고 수산화툼 4ml하고 반응하니까 수산화툼이 4ml가 남으니까 여기도 뭐야? 염기성이야. 그리고 물 4분자가 생겨. 여기는 완벽하게 다 반응해버리지. 그리고 물 몇 분자가 생겨? 6분자가 생겨. 그리고 여기서는 수산화툼 4ml하고 염산 4ml가 반응하니까 염산이 4ml가 남아.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는 중성이고 얘는 산성이 되겠지. 그리고 물 분자 4개가 생겨. 그리고 여기서는 수산화툼 2ml하고 염산 2ml가 반응해갖고 염산이 8ml가 남으니까 얘는 산성이고 그리고 몇 분자가 물 분자가 2분자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때 중화열이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근데 봐라. 이번에는 여기서 중화점이래. 여기서 중화점. 부피비가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농도비는 반비례하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2다. 그럼 입자수를 곱해줘. 1은 곱하나만 하지. 2를 곱해줘. 그럼 얘는 20개, 16개, 12개, 8개, 4개. 그러면 여기서는 20개하고 2개가 반응하겠지. 물 분자 2분자 생기겠지. 그러면서 NaOH가 남으니까 여기는 염기성이야. 이해됐어? 여기서는 물 4분자가 생기고 NaOH가 12개가 남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염기성이야. 이해됐어? 여기서는 물 6분자가 생기고 NaOH가 6개가 남으니까 여기도 염기성이야. 이해됐어? 여기는 완벽하게 물 8분자가 생겨. 그러면서 중성이야. 근데 여기는 10분자하고 여기 4분자하고 반응해갖고 물 4분자가 생겨. 그리고 HCl이 6분자가 남기 때문에 여기는 산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하고 온도가 얘가 더 높은 거야. 여기는 어디하고 같은 거야. 여기하고 같은 거야. 온도가.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아. 왜? 얘는 물 분자가 6분자가 생기잖아. 얘는 4분자가 생겨. 이해됐어? 이렇게 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반응하는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즉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화됐을 때 혼합 영역의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알아? 자, 그림 탐구 자료총에서 산과 연기를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용액의 온도와 액성 변화 봐봐. 온도와 농도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고 BTB 용액의 색변화를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근데 어디가 제일 온도가 높아? 6mm 했을 때 제일 높지. 이 말은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거지.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1이지. 그럼 농도비도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러다 보니까 입자수가 똑같아. 그래서 A 지점은
염산 2ml하고 수산화트륨 2ml가 반응해갖고 수산화트륨 8ml가 남으니까 염기성이야. 그리고 B 지역은 염산 4ml하고 수산화트륨 4ml하고 반응해갖고 수산화트륨이 4ml가 남으니까 염기성이야. 근데 C는 완벽하게 1대1로 반응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중성이야. 그리고 D는 염산 4ml하고 수산화트륨 4ml하고 반응해. 그래갖고 염산이 4m가 남으니까 산성이야. 그리고 E는 뭐야? 염산 2ml하고 수산화트륨 2ml하고 염산이 2ml 반응하고 8ml가 남지. 염산이. 그러니까 산성이다. 이해됐어? 그래서 자 A, B는 염기성이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이야. 그리고 C는 중성이고 거기에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온만 존재한다. D는 산성이다. 그래갖고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이 존재한다. 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C에서 완전히 중화됐다. 왜?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이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A, B는 염기성이고 D는 뭐야? 산성이고 C가 중성이다. 그리고 C에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아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다. A와 E, B와 D는 각각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은 같으나 발생하는 중화열이 양이 같다. 넘겨. 그러면 70페이지 보면 잡아라. 70페이지 보면 중화 반응에서의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온도가 같은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용액의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화점 이전에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중화열로 용액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중화점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봐라. 중화점 이후에는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므로 중화열이 발생하지 않고 혼합 용액보다 온도가 낮은 용액이 가해지므로 또 용액의 온도가 점차 낮아진다. 그리고 중화 반응의 이용 봐봐. 세균이 입속에 음식물을 분해하여 생기는 젖산은 충치를 유발하고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한다. 우리가 회 먹을 때 비린내는 트리메틸아미라는 염기성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선회 먹을 때 레몬즙을 짜잖아. 그러면 레몬즙은 시트르산이야. 그러면서 중화되면서 비린내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 가지고 생선 요리에 산성물질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의 원인 염기성 물질을 중화한다. 그리고 염산이 들어있는 위액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속이 쓰릴 때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제산제를 복용한다. 그리고 벌레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 등이 들어있는 약을 발라 산성 물질인 벌레의 독을 중화한다. 그리고 묵은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염기성 물질인 제빵소다를 넣어 신맛을 내는 물질을 중화한다. 수영장에 염소소도 가여 산성을 띠는 물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한다. 그리고 산성을 띠는 펄프를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여 만든 중성지로 책을 만들면 책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한 기체를 배출하기 전에 산성비의 원인인 황산화물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으로 이나 석회석으로 중화한다. 그리고 비료 등으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를 뿌려서 중화한다. 그 밖에 중화 반응이 우리 과일 통조림을 만들 때 산으로 과일 껍질을 녹인 다음에 염기로 중화한다. 구연산 등의 산성물질이 들어있는 세제로 염기성 물질인 변기때를 제거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풀어보고
자, 어디를 펴냐면, 자, 78페이지를 펴. (78페이지) 펴면 자, 여기에 물질의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봐봐. 자, 물질의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을 보자. 자,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있어. 물리 변화는 뭐냐? 자,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갖고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갖고 성질이 분자 간의 물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뀌어. 갖고 성질이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모양이나 상태 변화 있어. 모양은 뭐야? 내가 컵을 깨뜨렸어. 그러면 유리가 다른 놈이 돼? 아니지. 모양만 변하면 유리는 그대로 유리니까 성질이 그대로야. 그리고 물이 얼음,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로 변하는 게 상태 변화야. 물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야. 그리고 보자. 그래서 첫 번째 물리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있다.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다.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첫 번째 봐봐. 자, 물리 변화는 뭐냐? 상태 변화와 같이 모양이나 상태가 변합니다. 근데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와 같이 물질이 있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이 유지되는 변화. 성질은 그대로다. 하고 이때도 상태 변화할 때, 자, 뭐냐면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출입하면서 상태가 변한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태 변하는 게 있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 봐봐. 이렇게 돼. 봐봐. 자, 뭐냐면, 야,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고체보다는 액체가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 액체보다는 또 기체가 활발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야, 가은아, 이 노란색은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 그러다 보니까 열을 흡수해. 응? 근데 이 빨간색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해. 기체에서 막바로 고체로 변해. 분자 운동이 더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빨간색은 열을 방출해.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뭐야?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라. 응?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되지. 기화라. 그리고 고체에서 막바로 기체로 되지. 뭐라고 해? 승화라. 이해됐어? 그리고 야, 기체에서 액체가 된 걸 액화. 그 다음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응고. 또 기체에서 막바로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라고. 이해됐어? 따라서 자, 첫 번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뭐 있어? 자, 응고, 액화, 승화가 있다.
기체에서 고체로 되면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봐봐. 이게 있어. 실험을 하는 곳을 뭐라 그래? 개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를 주위라고 해.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개가 주위로 열을 방출하지.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 이해됐어? 그래서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첫 번째, 이걸로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 온도가 높아져. 왜? 물이 응고되면서 고체로 되면서 얼음으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증기 액화, 여름철에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왜?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수증기에서 물방울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 다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뭐가 있다?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있다. 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다? 낮아진다. 얼음이 융해되려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녹아야 돼. 그러니까 얼음을 넣은 음료수가 시원해지지. 왜?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의 기화, 여름 도로에 물을 뿌리면 얘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물이 기화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진다.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드라이아이스 근처에 있으면 시원해지지. 왜? 드라이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막바로 승화되면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스킨 라멘스에서 몇 시간 가요? 보면서 드라이아이스 주잖아. 드라이아이스가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랬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의 다른 애 또 뭐 있냐면, 손소독제를 바르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손이 시원해지지. 여름에 땀이 날 때,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이거 봐라. 확대경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와 주변의 온도 봐봐.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반면 고체나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낮아진다. 기체 입자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고 고체 입자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적다.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려면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입자의 운동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운동과 배열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며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봐라. 화학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봐봐. 화학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해. 분자 구조가 변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버려. 그러니까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지. 분자 구조가 변해버리니까 성질도 변합니다.
근데 봐라, 화학 변화는 봐라,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재배열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 반응물이 화학 반응 결과 새로운 생성물이 돼. 완전히 새로운 놈이다. 공부하라.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자,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있어.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이때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야?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하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얘는 방출한다.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은 야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자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차이만큼을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야 연소 반응. 나무나 메테인을 연소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나무 깰 때 가까이 가면 뜨겁지. 그리고 철이 녹슬는 반응. 철로 된 자물쇠가 녹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난로 있지. 열팩은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이 열을 발생해. 그러면서 따뜻해지는 거야. 그리고 중화반응도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같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중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따뜻하지. 그리고 옆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다르네. 산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딧불의 몸에서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빛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이 출입하는 반응도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에 포함된다.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보자. 화학 변화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 그리고 에너지 합이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생성물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다 보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이 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리고 질산아모늄과 수산화바리뮴 반응 봐봐. 여기다가 원래는 나무판에다가 물을 갖다가 여기다 놔뒀어. 그리고 여기다가 플라스크를 놔둬. 그리고 질산아모늄하고 수산화바리뮴을 섞어. 질산아모늄을 여기다가 질산아모늄하고 수산화바리뮴을. 그러면 얘가 알았어. 좀 기다려. 잠깐 기다려. 여기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버려. 그럼 얘가 얼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붙어버리니까 들려? 이해됐어? 얘도 후별 반응이다.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반응이 반응하여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수 나트륨이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분해되면서 탄산 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질산암모늄에 이용해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일 때 열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옆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다르네. 염화암모늄과 수산화 반응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되고 그 다음 보자.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반응에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까다. 물을 뿌린 나무판 위에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반응을 반응시키면 주변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 사이에 물이 얼기 때문에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해됐지? 오늘 여기까지 해. 그 문제 풀어와. 너희 왜 오늘 클리닉 안 왔어? 아니 저 예상치 못하게 수학을 해야 하겠어요. 네, 클리닉 이제 토요일 날 해도 돼요? 토요일 날? 알았어. 토요일 날 몇 시야 그럼?